안녕하세요, 나연이 집의 구독자 여러분, 최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58도 샌드웨지로 띄워서 치는 어프로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굴리는 어프로치도 보여드렸었는데 조금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골프장에 그린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느리다 보니까 띄우는 어프로치를 제가 보여드렸을 때 생각보다 공이 많이 안 구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선수 그린에 비해서 많이 느린 거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보통 골프장을 갔었을 때의 그린 스피드하고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58도 웨지를 들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페어웨이고, 공은 페어웨이에 있고, 총 거리가 한 15m 정도 됩니다. 15m 정도 되고, 굴리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3분의 1 지점에 랜딩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 구간은 굴러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띄우는 어프로치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3분의 2 지점에 제가 저렇게 T 마커를 해놨습니다. T 마커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 3분의 1 구간은 공이 조금 소프트하게 랜딩을 해서 굴러가게 할 거예요.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셋업을 제가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굴리는 어프로치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58도나 A 웨지를 잡았을 때는 무조건 최소 중간에 공을 두셔야 됩니다. 중간에 공이 들어올 거고요. 나는 좀 더 띄우고 싶고 공이 조금 더 섰으면 좋겠고 탄도도 높았으면 좋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당연히 더 왼발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만큼 왼쪽으로 가서 왼발 엄지발가락은 조금 심할 수 있지만 그거는 또 이제 선수들한테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중간보다 공은 왼쪽으로 올 거예요. 공은 살짝 왼쪽으로 올 거고, 굴리는 어프로치를 했을 때 왼쪽에 체중이 60이고 오른발에 이제 4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50대 50. 근데 그게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 있어요. 어프로치 할 때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50대 50보다는 다 한 70이 가 계세요. 70은 사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60은 안 가셨으면 좋겠고, 띄우는 어프로치 할 때는 55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55. 그래서 50대 50보다 살짝 왼쪽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가면 샤프트 자체가 앞으로 너무 기울 수 있기 때문에 58도의 각도가 조금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이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띄워서 공이 그린에 떨어져서 조금만 굴러가는 샷을 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가운데나 살짝 왼발에 두시고, 체중도 굴리는 어프로치보다는 살짝 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샤프트의 위치. 우리 굴릴 때 어떻게 놨어요? 이렇게 놨었죠. 이거는 배꼽에 무조건 와 있어야 돼요. 배꼽보다 안에 있어도 돼요. 안에 있어도 됩니다. 그거는 정말 많이 띄울 때, 저희가 플랍샷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할 때는 공 진짜 이만큼 왼발에 가고요, 채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어드레스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까지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마추어 분들도 충분히 그냥 앞핀일 때 할 수 있는 정도의 어프로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쳐볼게요. 공 위치 중간이나 살짝 왼쪽 괜찮고요. 체중 50이나 55% 왼쪽 발에 둘 거예요. 자, 여기서 샤프트 너무 앞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죠. 그냥 편하게 중간에 이렇게 둘 거예요. 우선 쳐볼게요. 왼쪽으로 좀 튀긴 했는데 지금 티에 떨어졌고 많이 안 굴렀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9번 아이언이 떨어져서 얼만큼 굴러가는지와 비교를 해주셔도 돼요. 한 번 더 제가 쳐보면 조금 짧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근처까지 가긴 갔어요. 우선은 셋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공 위치라든지 클럽 샤프트의 누임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웨지를 잡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약간 트라우마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샌드를 치는데, 지금 저 카메라 때문에 살짝 왼쪽으로 에임을 할게요. 약간 이렇게 해서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 완전 탑핑이고 너무 잘하는데? 이런 실수?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뒤에 치는 거. 이런 식으로 아예 공 뒤에 임팩트까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약간 셋업에 관한 팁을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약간 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9번 아이언을 했을 때는 백스윙을 들었을 때 한 예를 들어 요 정도밖에 안 가는데 지금 10m 정도 캐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샌드웨지로. 그러면
스윙 자체가 커져요. 아까 9번 아이언으로 7발에 떨어졌을 때 하고 웨지로 10m에 떨어졌을 때하고는 스윙의 크기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스윙이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타고 올라가 줘야 돼요. 코킹이 되면서 이제 우리 그냥 뭐 아이언으로 풀스윙 하듯이 약간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왜 모르시냐? 코킹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채가 언제 어디서 이제 회전이 되면서 로테이션이 되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샤프트 2개를 갖고 왔어요. 아니면 뭐 골프채를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2개를 놓을 건데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셨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 발 앞에 샤프트가 하나 있죠. 5cm 앞에 정도 샤프트가 하나 있고 스탠스 앞에 그 다음에 헤드 쪽에 샤프트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스틱이 하나 더 있는데 백스윙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이 위치에서부터 많이 틀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짧은 어프로치를 로테이션을 많이 하고 어깨를 돌리고 뭔가 실수를 하시는 분들, 첫 번째로 보이는 유형이 손목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손목을 안 쓰고 코킹만 하시려고 약간 이렇게 늘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샤프트는 몸을 따라서 우선 같이 이동하면서 이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로테이션을 하고도 이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헤드가 엄청 닫혀서 내려오게 돼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많이 굴러가는 공이 나와요. 그래서 웨지를 잡았을 때는 샌드 웨지죠. 58도, 뭐 56도 이렇게도 쓰시고 60도도 쓰시지만 샤프트의 위치, 백스윙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연습 방법으로 그립을 약간 스플릿하게 잡는 거예요. 나눠 잡는 건데 이 정도 나눠 잡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코킹을 하는 방법이 조금 쉬워집니다. 코킹을 이렇게 여기서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서 이거 아니고요. 그럼 손목 많이 돌아갔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아니에요. 돌아가 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예요. 스윙이 좀 더 커지면 이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 주면 되는데 58도를 치면서도 그 샤프트의 기울기가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공을 너무 잘 맞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좀 바꾸거나 조금 불편한 상태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임팩트가 뒷땅이 나오고 탑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본인이 편한 어드레스로 가는 거예요. 완전 웨지를 잡았는데도 거의 런닝 어프로치를 하듯이 체중 두고 왼쪽에 이렇게 나가고 공만 어떻게든 맞추시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채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굴리는 것보다는 띄우는 게 좋다. 그게 확실하다면 띄우는 어프로치의 기술을 갖고 스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백스윙 드렸잖아요. 백스윙 이렇게 들고 너무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 위치 정도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이렇게 지키고 치고 나서도 이렇게 돌아가서 살짝 오른발이 조금 떨어져도 돼요. 너무 어프로치들을 이제 그 코치님들이 하체 잡고 어프로치 하라 그러면 약간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고정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조금 편하게 돌아가셔도 돼요. 벨트 버클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돌아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어프로치를 해도 몸이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채랑 같이 시퀀스가 맞으면서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데 몸을 너무 잡고 상체로만 잡고 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도 세게 맞을 수도 있고 자꾸 손목이 풀리니까 그만큼 임팩트에 대한 정확성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어드레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공위치, 그 다음 샤프트, 그 다음 체중,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백스윙 때 테이크백이 중요한 거예요. 테이크백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드는 거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손목을 쓰셔서 백스윙을 들면 헤드가 닫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닫힌 상태로 왼쪽으로 맞게 돼요. 그러니까 샤프트가 기울지 않고 중간에 뒀을 때 백스윙 들고 내려왔을 때 헤드 각도가 똑같은 이 58도의 채로 맞아야 돼요. 이게 갑자기 닫히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면서 공이 빠르고 낮게 많이 굴러갈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 위치에서 시작했는데 임팩트에 너무 열려 맞으면 그 또한 생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연습하는 방법이 손목을 안 써야 되는 거. 그래야 클럽헤드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클럽헤드 많이 움직이면 안 되죠, 우리. 그러면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테이크백 때 이 위치 지켜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위치 지키고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위치를 지킨 다음에 약간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셋업이랑 이제 테이크백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진짜 마지막 팁이에요. 마지막.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손목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드레스 때 그 로프트 각도가 임팩트 때도 그대로 맞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58도, 56도 아니면 한 60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확히 보면은 헤드가 살짝 좀 많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언처럼 이렇게 놓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 방법도 좋아요. 제가 볼마커 동전을 여기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자, 동전을 둔 상태에서 손목을 안 쓰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갈 거예요. 띄울 때는. 자, 이렇게 가거나 너무 빨리 가거나 헤드가 돌아갔을 때 동전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급하게 치지 않고 손목도 안 쓰고 약간 헤드가 다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연습하는 건데, 집에서 이렇게 헤드에다가 페이스에다가 동전 같은 거 올려주시고요. 천천히 몸이랑 같이 이렇게 도는 연습. 그래서 페이스가 조금 더 타겟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자, 여기서 굴리는 어프로치도 마찬가지고 띄우는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인데, 임팩트 하고 나서 팔로우 때 헤드가 너무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치고 나서 타겟으로 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윙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나중에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최소 임팩트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그래야 손목을 안 썼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해요. 저도 몇 번 지금 하다가 떨어졌는데, 최대한 손에도 힘을 좀 덜 주고 좀 부드럽게 들고 상하체가 같이 로테이션 되면서 이렇게 갈 거다. 자, 그러게 이렇게 천천히 몇 개를 한 다음에 동전을 빼고 어드레스를 하고, 그래서 페이스가 조금 더 이쪽 타겟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대부분 여기서 손목을 썼기 때문에 맞고 나서도 손목이 써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 쓰는 거는 골프에서는 정말 최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습 방법들이 있어요. 왜냐면 프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다 시도를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아마추어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잊지 마시고 띄울 때는 과감하게 띄우셔도 돼요. 3분의 2 지점에 떨어뜨리시고 3분의 1 정도만 굴러간다 생각하고 그 연습을 계속 하시고, 이것도 사실 제가 다른 편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립의 프레셔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손에다 갖고 있고 약간 이렇게 띄운다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쳐야 공도 쳤을 때 탄도가 나오면서 부드럽게 공이 그린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던질 거 아니잖아요. 굴리는 어프로치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왜냐면 굴러가야지 맞는 거고, 그렇게 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채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띄울 때는 좀 이렇게 우리 부드럽게 공 던지듯이 이렇게 할 거니까 막상 칠 때도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좀 태워주고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업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 테이크백 아주 중요하니까 테이크백, 손목 쓰지 않는 테이크백으로 좀 좋은 위치에서, 요 언저리거든요. 무조건 너무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위치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타겟으로 갈 건데 어떻게 해요? 손목은 쓰면 안 되겠죠. 손목은 조금 더 타겟 방향으로 좀 유지하듯이. 그런데 이제 뭐 압력이라든지 뭐 그런 리듬이라든지 그런 거는 언제나 항상 모든 샷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58도로 띄우는 샷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좀 간단한 팁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